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2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2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개유월, 임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임수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수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땐 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임수는 양수인 임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양수인 임수는 대개 대해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해수, 큰 바닷물, 한자 뜻 그대로 큰 대자, 바다의 자, 물수자, 큰 바닷물이죠. 그래서 태평양이라든가 대서양이라든가 인도양과 같은 큰 바다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도 해수, 임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호수 같은 경우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백운호수라든가 이런 호수들이 있는데, 요거는 솔직한 말로 우리나라에서 호수지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저수지라든가 그냥 물을 가다 놓은 약간 또랑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뭐 5대5라든가 이렇게 해서 약간 엄청나게 큰 호수 같은 것이 있고요. 최소한 좀 우리나라에서 호수라고 하면 소양강이라든가 이렇게 댐으로 막아놔가지고 그렇게 좀 넓은 큰 물을 가다 놓는 그 정도는 좀 돼야지만 호수다 내지는 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한강 정도 돼야지. 근데 뭐 조금 왜 또랑 조금 흘러간다고 해서 그걸 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건 오히려 개수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 좀 규모가 굉장히 큰 물을 대해수, 양수로 본다. 그래서 이 임수는 강호수와 같고 큰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양이 작지 않아요. 얕은 물이 아니고 굉장히 깊은 물이면서 물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얕은 물 같은 경우에 뭐 바람 불어도 크게 일렁이거나 그러지 않지만은, 큰 바다라든가 이런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불거나 아니면은 뭐 지진이 나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파도라든가 너울이라든가 아니면 쓰나미, 일본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같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올해 같은 경우 제가 한탄강에 다녀왔다 그랬죠. 한탄강에 가서 래프팅을 했습니다. 그 제가 갔을 때는 그래도 비가 오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지나서 갔기 때문에 물의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물살이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밑에 이렇게 바위가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물살이 엄청나게 셉니다. 제 한탄강에서 래프팅 해보신 분들은 아마 제 얘기를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 배 타고 내려가다 보면 진짜 아찔아찔하고 자칫 잘못하면 뭐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뭐 진짜 1년에 한두 명씩은 어떤 사건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칫 좀 안 좋은 일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휘몰아치고 막 소용돌이 치고 하는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수고요. 그러한 성질을 표현할 때 임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표현하냐면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충분 내지는 충분지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경금 같은 경우에는 강인하고 거칠고 투박한 것이 장점이자 그것이 오히려 단점이 되었기 때문에 병화 내지는 정화로서 경금의 그 강인하고 좀 뭐랄까 거친 것을 단련시켜 줘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게 된다라고 하면 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파도라든가 쓰나미 같은 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다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했을 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임수가 왕했을 때는 반드시 실살인 무토가 있어가지고 임수를 제해야지만, 여기서 제한다고 해서 임수를 파극해서 없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제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 있을 때는 그거를 잘 가두게 되면 그 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고요. 큰 물을 가두게 되면 또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로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태풍 치고 하면 해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를 막기 위해서 방파제 같은 것도 높게 쌓잖아요. 그래서 방파제가 높을수록 큰 물을 다 막아낼 수도 있겠고, 또 조력 발전 같은 거 있잖아요. 파도가
밀물이 들어왔을 때 그 바닷물을 가두어 놨다가 썰물 때 그 물을 조금씩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용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잘 가두어 두었을 때 그런 용도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흘러가는 물 가지고는 큰 용도가 없겠죠. 바람도 마찬가지고요. 물도 마찬가지고 화력, 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사람이 통제하고 절제시켜 줄 수 있느냐. 사람의 통제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나한테 유용한 자원으로 쓸 수가 있겠지만 그걸 통제할 수 없을 때는 오히려 화근이 되는 것이죠.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풍력이잖아요. 풍력을 잘 하게 되면 풍력 발전을 일으켜서 전기를 쓸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태풍 우리나라에 왔었죠. 저도 뭐 나이가 이제 한 50줄인데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물론 바닷가에서 제가 안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더 큰 태풍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던 바람 중에서는 좀 가장 좀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바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무도 쓰러지게 되고 간판도 떨어져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잘 쓸 수 있는, 풍력을 쓸 수 있는 그 풍력이라고 하는 게, 바람이라고 하는 게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목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목이 바람입니다. 그죠? 풍력, 화력 발전은 불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력이라든가 우리가 댐을 만들어서 그거는 수력을 이용하는 것은 그런 물, 즉 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이용하게 되면 사람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임수라고 하는 것, 저렇게 충분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런 충분한 성질을 잘만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유용한 자원으로서 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칠살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제방해야지만 그러한 충분한 성질을 억제해서 임수를 용도 있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임수가 태어난 원령 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신유술 서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서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이 되죠. 주관하는 신은 백호, 하얀 털을 가진 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신유술 서방을 관장하게 되고 주관하는 오행은 금이 되겠죠. 그래서 신유술 서방은 어떻게 됩니까? 금왕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신월, 유월이 금이 왕한 것에 해당이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는 신유술 서방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때는 금이 왕하다기보다는 토가 왕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술충미가 다 그와 같습니다. 인묘진의 진은 인묘진이기 때문에 목이 왕한 쪽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목이 왕하면서도 토가 왕한 것이고요. 사오미는 화가 왕한 쪽에 있으면서 미토는 토가 왕한 것이고, 신유술도 금왕절 쪽에 있지만 토가 왕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도 수가 왕한 쪽에 있지만 축은 어떻게 돼요? 진술충미 같이 4개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토가 왕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것 임묘월, 실질적으로 화가 왕한 것 사오월,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 신유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것 해자월이고, 진술충미는 그 사이에 끼어져 있다라고 놓고 보면서 계절과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환절기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진술충미월 4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가장 왕할 때에 해당이 되고, 오포태법으로 놓고 봐도 이때가 금이 제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비교해 봐야 할 것, 신월과 뭘 봐야 되냐면 6월을 봐야 되겠죠. 신월과 6월 똑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6월이 가장 금이 왕하다 하더라도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무토, 임수 어떻게 됩니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쓰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죠. 신중에 있는 무토 불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중에 있는 경금 불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월 같은 경우는 본기가 경금인 것이고요. 유월 같은 경우 본기가 신금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신월 같은 경우는 중기로서 임수가 장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에 있는 임수는 왕금인 경금이 생해주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이 아니라 이것이 신월 같은 경우에 태어났을 때는 왕금 생주에 주게 되고요. 장생인 임수의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두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임수 자체가 굉장히 왕한 임수에 해당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하는 성질을 반드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무토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칠살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임수 자체를 제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화토 자체가 신월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 같은 것이 있어 주어서 무토 자체를 어떻게 됩니까?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한습한 기후를 조후해 주어야지만 사주 자체가 용도가 있게 되고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월의 임수에 해당이 되겠고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신월 찾아서 알아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아마 해놨을 겁니다. 하지만 신월이 아니라 6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6월은 임수가 장생도 아니고 폐육지에 해당이 되죠. 이 수는 이때가 폐육지에 해당이 되고 왕금의 생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음금의 생주를 받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이 수가 생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방호수에서 물이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으로서 수가 생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주루라든가 아니면 분무기 같은 걸로 인해로 물이 이렇게 생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신월의 임수는 충분한 성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6월의 임수는 어떻게 돼요? 충분한 성질이 없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신월과 6월은 신월은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무토를 생주해주고 조우해주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6월은 어떻게 됩니까? 임수가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임수를 제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금 자체는 맑고 깨끗한 금이에요. 경금은 경금 자체가 좀 투박하고 거칠고 좀 왕금이기 때문에 금이 좀 약간 탁하다고 본다라고 하면 신금은 맑고 깨끗한 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금, 그 유중에 있는 유금 자체가 신금이니까 그래서 유금이 생주를 받는 임수는 물도 깨끗하고 금도 깨끗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금수쌍청이다. 금수가 모두 깨끗하다 내지는 금백수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의 임수 또는 6월의 개수는 똑같이 원령 자체가 맑고 깨끗한 유금의 생주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를 보는 것은 불가죠. 개수 자체는 원래 토를 보는 것, 무기토를 보는 것 좋아하지 않는데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만큼은 이런 경우에는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한 즉 금백수청함을 가지고 귀를 논하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를 제방을 하지 않고 오히려 목 같은 것이 있어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수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는 병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6월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병화로서 조우해주는 용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금백수청 내지는 금수쌍청한 어떤 사주국사가 된다라고 하면 큰 부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병화 이게 6월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거나 내지는 해수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임수가 깨끗한 유금의 생주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신금이라든가 해수의 뿌리를 두게 되면 이때는 임수 본연에 임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임수 본연에 충분한 성질을 다시 드러나게 되죠. 6월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원론 쪽으로 들어가서 이때는 무토로서 다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무토를 다시 생조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사주국세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6월에 태어나는 임수는 금백수청으로 기를 논할 것인지 아니면 원론적으로서 칠살인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우할 것인지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주 자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봐야 된다. 특히 6월에 신금이라든가 해수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냥 원론적으로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한다 이렇게 사주를 보게 되고요. 타 간지로 지지로 신금 해수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금백수청한 사주국세를 취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 오늘의 명식은 임수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양간, 양수인 임수가 음금인 유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인을 본 것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인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수가 6월에 태어나면 일단 금백수청, 금수 쌍청으로 기를 논한다라고 놓고 일단은 그걸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술토를 봐서 임술일주가 되죠. 일단 토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탁기가 있는 거하고 똑같다. 금백수청, 금수 쌍청이 되기 위해서는 사주 자체에 토, 무토, 기토라든가 이런 토기운이 좀 없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주가 좀 맑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데, 토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금백수청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이라 하더라도 해수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임수 자체가 왕해지어서 다시 충분하는 성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때는 원론 쪽으로 가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하고 화로서 조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월간을 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 임수 입장에서 이렇게 6월에 해수까지 봤으면 임수는 세력이 있죠. 일간이 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수가 투출한 것은 임수한테는 솔직한 말로 도움이 별로 되지 않죠. 오히려 6월에 수가 왕한데 개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가을에 물이 왕한데 비 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특히 6월부터 수월, 해자, 축월 이런 경우에 개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눈비가 오는 거하고 똑같고요. 눈비가 오게 되면 기후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매우 한습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임수를 제방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데, 연간에 있는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기토는 술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개수 정도는 막을 수가 있지만은 임수를 제방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부득이 용신을 쓸 수 있는 것은 술 중에 있는 무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방할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 지지에 있는 거 가지고 천간을 제방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는 진토가 아니고 술토는 술 중에 있는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다 하더라도, 물론 무토가 투출하면 더 공력이 더 크겠지만 충분하진 않다 하더라도 술 중에 있는 무토 하나 정도 가지고도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정도 3주까지 놓고 봤을 때 개수는 병이 되는 것이고, 기토는 개수를 제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기토 자체는 사주 국세 쪽 수를 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수 동류가 돼서 물을 혼탁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더 좋을지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는 제일 먼저 경자시를 한번 보죠.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이때는 잘 보세요. 6월에 금백수청을 좋아하는 임수가 해 뿌리를 두게 되고, 해는 녹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시지에서 자를 보게 되면, 임수는 자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양인에 해당이 됩니다. 요 개수는 그냥 개수가 아니라 경자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자중에 있는 양인 개수가 투출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무조건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술의 유해, 가장 금왕절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 자체도 굉장히 왕하죠. 금수가 왕량한 그런 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일간 자체에 포인트를 둔다라고 하면 임수가 매우 왕해서 말했던 충분한 성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술중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금이 너무 왕하게 되면 토의 기운을 금이 많이 설기시켜 주잖아요. 오히려 이 화가 있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데 금이 있어서 용신으로 써야 될 토의 기운을 설계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이 투출한 것도 이 사주는 오히려 사주가 좀 나쁜 사주죠. 경금이 인성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용신의 기운을 빼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도 기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신축시를 한번 보죠. 신축시가 되면 이건 축술형이 되죠. 축술형이 된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 이것보다는 축술형, 술미형, 축술미 3형 모두 이거는 토가 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토가 왕해진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술 중에 있는 신금이라든가 술 중에 있는 개수 같은 것이 특히 토가
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수 신금 같은 것이 매몰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토는 어떻게 돼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신금이 투출되어서 뭐 임수를 생해준다 하더라도 아까 경금에 비해서는 신금은 은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술을 생해주는 공력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술중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꼭 병화는 아니더라도 화로서 조우하고 토를 생겨줘야 되는데 술 중에 있는 정화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을사, 병호, 정미 이것들은 화를 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그때는 나쁘지 않고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은 무신이죠. 무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지로 신유술 서방을 모두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기억이 나서 어느 사이트에서 본 건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원래는 자, 이건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해묘미가 원래는 목국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거 여기 예를 들어서 해수가 있고 미가 있으면 이거는 묘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해미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대운에서 묘가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묘가 오게 되면 이때는 해묘미가 성립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반드시 이 세 글자 중에 하나는 원령에 있어야 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글을 제가 봤는데 이거는 어떤 분이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방합하고 삼합하고 혼동해서 이렇게 올린 글 같더라고요. 그 글을 쓴 사람은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방합이 아니기 때문에 원령을 득하지 않아도 이거는 성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반면에 신유술 서방 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거는 방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령을 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정법인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유가 없이 유금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신유술 서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방합하고 삼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삼합은 원령을 득하지 않아도 성립하고 방합은 원령을 득해야지만 성립한다. 이렇게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죠. 자, 이렇게 되면 신유술 서방을 이렇기 때문에 금 왕해지고요. 수도 같이 왕해지게 되겠죠. 임수 신의 뿌리를 두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해에도 뿌리를 두기 때문에 금수가 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치용해서 임수를 제해야 되겠죠. 물론 신유술 서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술 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무토를 쓸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것도 단점은 뭐냐면 화가 없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한습하다. 어떤 분들은 토가 있으면 한습해지지 않는다, 차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자, 화가 있어야지만 따뜻해진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들은 바로는 추울 때 동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토만 있으면 그렇게 춥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동굴에 한번 들어가 봐야 동굴도 동굴 나름입니다. 그죠? 뭐 모든 동굴이 다 따뜻하진 않아요. 그리고 옛날 원시인들도 동굴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 안에서 불을 다 지피고 살았습니다. 그죠? 동물들은 불을 지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속 깊이 들어가서 따뜻하게 이렇게 있지만은 사람들은 불 피우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낭설이다라고 봐요. 자, 신유술 해자축월에 뭐 쉬운 말로 4, 5 미월에도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삼복생활이라고 해서 화가 있어야지만 따뜻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신유술 해자축월에 화가 없이 토만 있어도 따뜻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안 보았던 생실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